알쏭달쏭한 경제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순서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평균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는 174cm, 여자는 160.5cm죠. 또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얼굴도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시죠? 이런 평균에서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저 폭탄뿐이에요? 별의별 말을 써가며 하대한다는 사실을요. 아니, 평균보다 떨어지는 외모를 가지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인 건가? 뭐 저야 뭐 잘생겼으니 상관없지만 말이죠. 네, 물론 사람 자체를 놓고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손깍질한다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물건, 즉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심하게 떨어진다면 비난받아 마땅한데요. 그렇다면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인 식스 시그마에 대해 확인해 보시죠. 시그마 하면 수학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즉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소문자 시그마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 대박! 100점 달성! 화이팅! 시험 결과 개봉 박두! 이 반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보니 70점이네요. 이를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란 아이의 실제 성적과 평균값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아이의 개별 성적과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아이의 개별 성적과 평균값의 차이가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안정적이겠네요. 누군 공부 진짜 막 잘하고 누군 막 진짜 못하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 예측 불허. 어떤 아이가 생뚱맞게 빵점을 받아버렸다면 어떨까요?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난 셈인데요. 한 반에 이런 아이가 많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데요. 자, 이쯤에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평균값을 성적이 아닌 품질로 보고 빵점짜리 점수는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제품, 즉 불량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교육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식스 시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시그마 그 말 자체를 놓고 보면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4개의 불량품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량이 나지 않는 것이고, 기존의 기법은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는 반면에 이 식시그마는 철저한 통계 자료 데이터에 의거해서 품질 불량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개선한다는 면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식스 시그마에 의한 품질 관리란 불량품의 숫자가 이 그래프 밖, 그러니까 0.999999, 어쨌든 이 범위 밖인 3-4개에 불과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모토로라의 전 엔지니어이자 통계학자인 마이클 헤링. 이 식스 시그마 덕분에 말이야, 품질 관리의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딱 표현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객관적이고 정밀하고 똑똑한 품질 관리를 하게 됐다, 이런 거지 양반들아. 1987년 모토로라는 식스 시그마를 도입한 이후 1992년까지 5년간 제조 공정의 불량률을 150배 이상 감소시켰죠. 공정 100만 개당 6,000개에 달했던 불량품을 1992년 20개로 줄임으로써 34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모토로라가 식스 시그마의 최초 활용 기업이라고 하면 GE는 이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잭 웰치 회장은 사업 분야에 식스 시그마를 도입해 1995년 13.6%였던 영업이익률을 1998년 16.7%로 올렸다고 하죠. 여기에 우리나라도 뒤질 수는 없어요. 안 그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기업들도 식스 시그마를 한다고 합니다. 식시그마는 알려지기로는 1992년 삼성 SDI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돼 있고, 가장 오랫동안 적용한 기업으로는 포스코와 철도총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생산 공정이라는 국한된 부분에서 식시그마를 적용을 했었는데, 근자에는 이제 연구 개발 분야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연구 개발 부분에 식시그마를 도입을 해서 성공을 했고, 더욱이 협력업체의 엔지니어들을 초청을 해서 식시그마 기법을 교육을 시켜서 품질이 개선되고 제고가 되는 아주 성공적인 동반 성장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스 시그마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복잡한 교육 과정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사실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경영층의 의도와 달리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식스 시그마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원 모두가 식스 시그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우수한 제품을 위한 필수 코스이니까요. 자, 품질 경영은 결국 시스템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 소감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KDI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나라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